가을부터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언니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 아, 작았어?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날이 되게 쨍해요. 하늘에 구름이 뭉게구름이 있는데 근데 그늘은 좀 시원해. 네. 전형적인 이제 가을이 가을에 진짜. 따가운. 네. 햇살은 따갑고 그늘은 시원하고 또 습도는 낮고 그리고 저녁 되면 살짝 이제 일교차가 많이 나. 저녁 때 어저녁에 21도였어. 네. 그래서 요즘에 킵장 왔더니 조금씩 이제 뭔가 애들이 붉은기도 살짝 도는 것 같은. 조금씩, 조금씩 또 애들이 또 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가을 분갈이를 열심히 하시라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또 이제 가을 분갈이 하기 전에 우리가 또 준비할 게 있는지 또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 우리 이제 다들 가을 분갈이 열심히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 분갈이 이미 시작했는데 뭐 이제 가을 분갈이 한다 준비하라고 하냐, 또 그러면 어떡하지? 어떻게 가을 분갈이 하기 전에 좀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좋다라고 하는 팁이 또 있을까 싶어서 시간을 좀 마련했고요. 자, 일단은 가을 분갈이 많이 하고 계신데 사박토 구매 방법부터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사박토는 네. 한 봉지부터 됩니다. 네, 한 봉지부터 배송이 되고 택배비도 포함되고. 예, 택배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한 봉지는 2만 원이고요. 두 네. 봉지 38,000원. 네. 세 봉지 53,000원. 네 봉지는 67,000원이에요. 네. 네 봉지까지는 인터넷 쿠팡이나 이런 데서 다 구매가 되고요. 금액도 똑같고. 예, 그리고 대용량 원팩. 네. 예, 67,000원. 아니, 78,000원이에요. 78,000원. 대용량 원팩이라고 하는 거는 45리터가 하나의 봉다리에 다 들어가 있어서 대용량 원팩이라고 하는데 45리터. 네. 78,000원. 택배비가 일단 포함된 거죠. 네네. 대용량 원팩의 장점은 일단 한 포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이 할 수가 있어요. 그치. 요거 한 포가 2만 원인데 요거의 용량을 환산을 하면 대용량 원팩을 포 단위로 나누면 한 포가 12,000원이야. 네. 자, 그렇게 금액이 착해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 대용량 원팩. 대용량 원팩이 인기가 제일 많대요. 그리고 조금만 이제 흙에 대한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많은 좀 저렴하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나는 집에서 다 보관하는 게 힘들어 그러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이제 찾아낸 거가 소비자분들하고 이제 이거는 소비자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나온 상품이긴 한데 대용량 원팩을 반반으로 나눠서 가는 거, 그것 또한 또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 양이 세포하고 조금 더 되는 양을 한 번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포하고 나머지 조금 더 되는 양을 뭐 20배송으로 해서 내가 원할 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한꺼번에 6포 대용량을 사놓으면 나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세포 받고 세포 나중에 하셔도 되고, 이제 지금 분갈이 조금 더 할 게 있으시면 하셨다가 나중에 또 다육이 구매하실 때 그때 또 사용이 할 수 있는 투팩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택배비만 추가를 하게 되면 절반 용량을 따로. 그래서 가을 분갈이, 봄 분갈이 할 수 있고, 친구도 쓰고 나도 쓰고, 엄마도 쓰고 나도 쓰고, 키핑장도 쓰고, 베란다도 쓰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배송 가능하고 장소를 달리한 배송도 가능한 게, 근데 20배송 할 때요, 내가 똑같이 베란다에서 혹은 키핑장에서 봤는데 지금 내년 봄 분갈이를 하려고 이거를 나눴어. 자, 그래서 이게 혹시 그래서 혹시 보관 기간이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네, 보관 기간은 묶어서 보관해 주시면 되고요. 묶어서 보관하실 때 위를 묶어서 이게 꼭 묶지 않아도 돼요. 그냥 비닐을 공기는 살짝 통하게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무거운 거 놀러 놓으셔도 되고, 비닐을. 그리고 아니면 그냥 쪼매서 냅두셔도 되고, 그런데 집안에서 온도 변화가 가장 적은 장소에서 보관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근데 2년. 그렇게 했을 때도 2년. 2년이 가능하다고? 근데 보통의 다육이 영토들은 다 오픈해서 보관을 하라고 하는 게 그 안에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괜찮은 거예요? 실링 이렇게 해놔도? 곰팡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간혹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왜냐면
피트모스에서 냄새가 네. 나는 게. 그 기간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도 냄새가 좀 나는데 하고서는 우리는 원체 이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조금 헷갈릴 때가 좀 있었는데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제 약간 어필을 하셔가지고 해보니까 그때 상품이 유독이 좀 더했던.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다 반품을 다 조치를 시키고 진짜? 지금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피트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퇴적층에서 이렇게 퇴적이 된 퇴적층의 냄새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 특정 채취 시기라던가 특정 채취 구역에서 아마 그런 냄새가 날 건데 이게 약간의 우리는 부피 단위로 판매를 하지만 무게 차이가 조금 있는 경우가 그런 때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도 우기가 있고 비가 오는 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피트모스 채취를 하게 되면 약간의 수분감이 좀 더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냄새는 이런 용토의 어떤 부패나 하자 때문에 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채취 지역, 채취 시기에 따른 어떤 그런 그냥 고유의 그런 냄새인데 유독 이제 많이 쓰셨던 분들은 또 그 냄새가 또 이제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너무 생소하고 흙의 모양도 생소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상한 흙이 아니실까 하는데 이제 오랫동안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이게 전형적인 피트모스의 냄새구나.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가을 분갈이를 다들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하고 계시는데 혹시 가을 분갈이를 내가 마음을 먹었어. 마음을 먹었다면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게 혹시 있나? 뭐 약물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나? 그 분갈이 하기 전에 그 비료 성분들 있죠. 네. 비료 성분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분갈이 하기 전에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알고 있었던 분갈이 하기 전에 물을 좀 고프게 해서 약간 말랑거릴 때 분갈이를 해줘라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네네네네. 그런데 조금 우리가 깊게가 아니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말랑거린다는 얘기는 흙 속에 물 성분이 전혀 없어서 때로는 이 뿌리가 속에서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여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뿌리가 안에서 활동을 최대한 적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게 하다가 더 이상 수분 공급이 안 되면 얘네들이 뿌리를 갖다가 끊어내는 그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분갈이를 한다고 뽑아가지고 하면 해서 내가 이 새로운 화분에 이렇게 넣게 되면 넣고 난 다음에 애들이 이렇게 회복하기까지가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기존 화분에서 최대한 물을 먹여서 물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분갈이를 해주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그 생각은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살, 몸살 같은 것도 적고 그다음에 뿌리 활착도가 훨씬 더 빠르게. 그것도 하나의 팁이네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너무 물고프게 하는 것보다 살짝 사전에 관수를 좀 해줘서 아이들이 물을 먹고 이제 물바당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분갈이를 하는 것도 방법.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뒤에 분갈이를 해주시면은 애들이 그만큼 내가 지금 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야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줬기 때문에 분갈이를 해도 그만큼 몸살을 덜 하게 되는 대신 관수량이 좀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관수량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만약에 100% 화분이 다 젖는다는 걸 기준으로 하면 분갈이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똑같이 왜 있잖아요. 그 뿌리가 싱싱한 경우 그다음에 뿌리를 많이 이렇게 정리한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싱싱하더라도 뽑아가지고 뿌리를 조금 너무 많아서 뿌리 양이 너무 많아서 좀 정리한 경우 그런 경우는 그냥 바로 물 주셔도 돼요. 그런데 물을 주는데 이제 바닥 쪽으로 해서 좀 적게. 그다음에 내가 뿌리가 있는 그 쪽에는 조금 덜 젖은 흙이 있을 수 있게끔 위치상으로 그렇게 해서 물을 주시면은 좋고 그러니까 하단층에 물을 좀 적게 하고 상부층에 새로운 흙이 들어가는 쪽은 좀 덜 젖은 흙으로 사박도 새로운 사박도로 들어가게 되면 훨씬 애들이
좀 상태가 좋아지겠죠.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아마 이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관수 방법, 분갈이 할 때 맞아요. 배수증을 하냐 안 하냐, 천물을 언제 주냐 다 달라질 달라요. 텐데 맞아요. 다 달라질 텐데 용토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런 관수 방법으로 애들을 활착시키려고 하면 여러분들 실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용토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높이셨으면 좋겠고 흙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네. 그렇게 좀 참고해서 요번 가을 분갈이 여러분들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이제 생각보다도 올 여름에 닭이 많이 안 죽었다고 하는 네.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저는 더 주변에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저도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질문을 던져요. 네. 원래 그러면 여름에 물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음. 하고 그리고 온도 관리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하고 질문을 하면 거의 비슷해요. 뭐? 물을 나는 그래도 물을 줬다. 그런데 개별 간수를 했다. 아니면 그냥 나는 늘 이렇게 조금씩 아주 소량으로 주되 봄 가을에 물 주는 그 텀이랑 똑같이 줬다. 근데 이거는 다 똑같이 어떤 분은 그 얘기는 환경이 열 관리를 온도 관리가 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게 물 주신 분들은 온도를 나는 너무 더울 때 빨리 나는 베란다에 온도를 빼줄 그 에어컨 바람을 해서 그쪽으로 가게 해서 온도를 순간적으로 떨어져주든 뭐 하든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줘도 된다라는 그렇지. 이 케어하시는 분이 그렇지. 그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너무 뜨거운데 물을 주면 얘네들 삶아주지. 삶힌다는 우리 그 경험들을 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씩 물을 줬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온도 관리를 하시면서 여름을 보내신 거예요. 스마트하시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는 온도를 그래도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그러신 분이 여름에 물을 갖다가 봄 가을에 주듯이 그런데 물량만 줄여가지고 주듯이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통된 그런 게 아니야. 내 환경, 내 케어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여름에 온도와 물 관리라는 거예요. 온도와 물 관리. 자, 온도와 물 관리가 가장 실패하지 않은 온도는 그러니까, 떨어뜨리고 예. 뭐 또 거기에 맞게 또 이제 관수를 조금 해주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나는 환기도 중요했지만 올여름에 온도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작년보다 실패하지 않은 이유가 온도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또 뭐 저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다 해봤는데 저도 이제 베란다 거리대 생활할 때 마지막에 저는 한 2, 3년 동안은 한여름 되면 다 철수해서 안으로 들여가지고 난 에어컨 바람 쐬줬어. 예. 맞아. 저는 그렇게 했고 예. 우리 엄마는 거리대에 그대로 놔뒀어. 예. 그 대신에 비 한 방울도 안 맞추고. 예. 근데 우리 엄마 것도 예뻤고 예. 어쨌건 괜찮았어. 지금 밖에서 하시는 분들은 우리보다 굉장히 그 다육이를 보는 만족도가 더 훨씬 높으실 거예요. 거리대가 훨씬 예뻐. 지금도 거리대 애들은 이쁘더라. 이렇게 아유. 한 번씩 이렇게 베란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면 예, 이쁘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자, 언니, 우리 언니, 지금 요거 스탠드 물레도 좀 네네. 다시 또 얘기 좀 해주세요. 요 물레 사이즈가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얘가 3만원이잖아요. 네네네. 요 3만원. 지금 요거 지금 1호, 얘가 1호인데 1, 2, 3, 4호까지 다양하게 있고 네네. 여기 지금 4호 샘플이 있어요. 4호 샘플이 사이즈가 이렇게 커. 네, 27cm. 이렇게 사이즈가 커서 다육이를 꽤나 많이 올려놓을 수 있어요. 저희가 콩분을 올려놓으시라고 했는데 콩분 말고 언니 7, 8cm 정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네네.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들 예쁘게 닭은 어쨌건 예쁜 걸 보면서 힐링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쁜 소품들 자 요런 사이즈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저는 이거 구입해 가신 분들 이렇게 여기 위에다가 이쁘게 디스플레이 하셔가지고 놓은 사진을 저한테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좀 보내주시면 저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예쁘잖아. 예. 너무 예쁘잖아.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올려놓을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분명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받으신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엄청 고급스러운 네. 게 요게 얘의 포인트는 이 다리야.
네네. 이 다리가 우리가 이제 이 각 파이프를 별도로 주문했고 각 파이프 두께가 굉장히 도톰해요. 네네네. 굉장히 도톰해서 무게감이 있어서 무게의 중심이 아래쪽에 이렇게 잡혀져 있고 자 굉장히 안정적인 다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받으시면 나무 스탠드를 갖고 계신 분들 네. 이분들은 진짜 퀄리티가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 뭐 나무 스탠드도 뭐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뭐 이렇게 사용 기간이 길 수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 좋은 장점이 뭐냐면 물을 주더라도 아랫부분이 물이 젖지 않다 보니까 곰팡이가 안 생기고 우리는 다육생활이지만 물생활도 하고 흙생활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얘가 상한다거나 영구적으로 다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굉장히, 예, 다리가 포인트야. 수명이 좋아요. 가장 저는 비율적으로 아름다운 게 1호, 3호야. 네, 네. 1호랑 3호 다리가 네, 진짜 맞아요. 제일 아름다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1, 2, 3, 4, 5를 다 써봐야 네, 받아보셔야 제가 이제 이런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을 분갈이 하기 전에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분갈이 하기 전에 살짝 너무 물 고팠던 아이들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뒀다 분갈이 하고 바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살짝 물 반응하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조금 더 좀 이렇게 체력을 조금 또 네, 보강시켜준 그렇죠. 다음에 분갈이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갈이 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목요일 날 다시 뵐게요. 언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